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슬기라고 하고요. 저는 Disability Support Worker로 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취미는 드라이브랑 요리, 정원 가꾸기예요. 처음에는 호주를 올 계획은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20대 초반쯤에 자꾸 일 집 계속 반복이 되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남들 가는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다가 우연히 워킹 홀리데이를 발견하게 되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호주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브리즈번이 제일 날씨가 그중에서 연중 날씨가 좋고 따뜻하다고 들어서 브리즈번으로 가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됐죠. 또 그리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발급이 좀 더 쉽고 빨리 돼요. 그 점 때문에 제가 호주로 오게 됐죠. 네. 추천 받았다기보다는 간호조무사로 일한 배경을 인정을 받아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곳이 단 한 곳에서 전화를 온 거예요. 이력서를 50군데 이상을 뿌렸는데 거기서 딱 한 군데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고 보니 한국인 분들이 일을 잘해서 한국인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첫 직장이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영어 수준이 정말 이 정도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배울 점은 되게 많았어요. 사실 골드코스트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골드코스트 쿨란가타 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 택시를 타고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으로 가는 길에 거의 대부분이 빌딩도 없고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되게 감탄사를 연말해서 와! 아무튼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서구권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을 호주 오기 전에 2-3달 정도 지냈는데 그게 다예요. 해외 생활은 솔직히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했어. 빌딩도 와 이런 빌딩도 있네 하고 막 사람들 엄청 크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모든 게 신기했어. 갔다 왔죠. 호주에는. 어학원에 그냥 영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영어 공부도 할 겸 자신감을 목표로 3개월 정도 지냈어요. 숙식 다 제공해요. 이제 영어 공부도 학교에서 하고 이제 학교 내에서 도미토리라고 학생들 지내는 숙소가 있고 그래서 필리핀 분들이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게 다 케어가 되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주말이면 놀러를 갈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나갔다가 그 학교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즐길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많이 도움 되셨어요? 호주 잘하시는데? 자신감 면에서는 좋았는데 호주 영어는 이렇게 정말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호주 와서는 한마디로 잘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 호주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볼 때도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영어를 잘 하고 있나 자신감이 갑자기 또 사라지고. 이제 영어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년, 2년 정도는 영어를 계속 쓰고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말을 하고 해야 사실 영어가 트이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도 공부를 좀 했죠. 그럼 여기 오셔서 학교를 네. 지금 학생 비자로 지금 있고요. 스펜서 칼리지에서 비즈니스 서포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호학과 대학을 진학을 언젠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가게 된다면 대학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과제를 할 때는 대학 용어를 써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많이 어학원도 배웠어요. 다니셨어요? 네, ILSC를 8개월 정도를 다녔어요. 사실 그때 대학을 가보고 싶다는 그 열망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해봤는데 그 길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만 좀 하고 그냥 바이바이 하고 그냥 back to work 일터로 돌아와서 그냥 일집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꼭 일집만은 아니에요.
요즘엔 일하느라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행도 다니고 남자친구랑 시간도 보내고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네, 5월 비자로 1년 지내고 그 뒤로는 계속 학생 비자로 있는 중이에요. 1년이 순식간에 가버리더라고요. 호주에서 조금만 더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됐고, 학생 비자에 조건이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도 할 수 있고, 방학 기간이 있을 때는 방학 기간에 좀 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가로 그 한두 달을 다 보낼 수도 있고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친구의 친구의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제가 간호 배경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일에 적합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같이 일하는 분들 소개를 이제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쪽 클라이언트랑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1년 반 넘게. 그 뒤로 이제 메이블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Disability Support Worker랑 필요를 하는 분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누가 도움이 필요해서 광고를 올리면 그 지역 Disability Support Worker들이 그 광고를 보고 지원을 바로 하죠. 좋은 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랑 Disability Support Worker랑 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일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메이블 계속 이용 중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찾을 때 유용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주로 제 클라이언트랑 하는 일들은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거, 자기 케어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기,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그리고 가끔씩 청소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간호 경력이나 배경이 있으신 분이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이 되니까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필요한 도움들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장애를 가진 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시는 분이라면 지원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경험이 없었던 네. 분이 뭔가 처음에 도전하기에는 그러면은 메이블에서 그 트레이닝도 제공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물론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누군가랑 하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트레이닝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을 먼저 해보고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은 직접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를 서로 해서 맞춰 나가면 돼요. 그냥 솔직하게 나는 여기 처음이지만 나는 언제든지 배울 열망이 있다,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그분들도 되게 좋게 여기거든요. 아무리 처음이라도. 그래서 막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간호조무사로 한국에서 일할 때 저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간호사분들이 하는 책임이 더 많긴 하겠죠.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하죠. 간호조무사도 그만큼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봉급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리고 한국에서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별로 나만의 시간을 가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휴가도 길지 않고 물론 휴가도 페이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점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여기 와서는 시급이 참 높잖아요, 호주는. 그래서 일자리는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별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나 뭐 클라이언트랑 바로 이 얘기를 할 때 나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의 페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플렉서블하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직장이 그렇진 않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체나 이제 회사나 우리 클라이언트랑 같이 얘기를 잘 해서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다. 그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가들도 조율하고 휴가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잘 얘기를 하면은 페이도 되고.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랑 인생의 밸런스가 있는 거. 급여가 많이 차이 나나요? 네, 많이 차이 나요.
확실히 일한 만큼 물론 돈을 더 벌긴 하겠죠. 근데 확실히 일이 힘들어도 그만큼 페이가 되니까 두배 괜찮아요. 2배요? 2배 가끔씩은 2배 더 벌죠. 네. 근데 일하면서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브리즈번에 많이 사시는데 그중에 제가 돌봐주는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돌봐주러 가는데 이제 15살이긴 하지만 사실 지능은 6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용변을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가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대답을 안 한다든지 제가 물어보죠. 여기 누가 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들었어? 어떻게 생각해?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상기를 시켜주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해. 물론 그 사람들도 아마 이제 얘가 장애를 가진 아이구나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화를 버럭 내버리면.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조정해주는 거 그리고 화장실 갈 때 갑자기 실수하게 되면 도와줘야죠. 갑자기 당황해서 뭐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할 때 제가 그냥 도와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또 일하느라 바쁘시기도 하고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자리 떠나서 그냥 와서 그냥 아이들 데리고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시죠.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와서 픽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혼자 집에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 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1년 반 넘게 돌봐주는 아이예요. 한두 달 전에 저를 가족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표현에 서투른 아이인데 저를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만 하는 애정 표현을 저한테 해요. 갑자기 마음이 찡해졌어요. 만약에 훗날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좀 슬프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던 점도 있죠. 왜냐 자폐를 가진 아동을 돌봐준 적이 그 아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갑자기 돌변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폐증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표정이 얼굴에 없고 갑자기 화를 버럭 낼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나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얘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런 게 좀 힘들었던 점. 근데 지금 뭐 괜찮아요. 지금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다 알고 서로 편하니까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이제 진정하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화가 나서 억누르기가 힘들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하죠.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한테 도움을 구하죠.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어떻게 해야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서로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랑 바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고 서로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횟수가 줄어들었죠.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뿌듯했어요. 영어 실력이 좀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 구할 때도 영어 실력이 좀 필요하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야 하고 물론 호주 와서 이제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1, 2년 후면 정말로 영어 실력이 늘어 있거든요. 영어 공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같이 다른 분들과 다른 배경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일을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게 그분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겪는 좀 서러움? 문제들, 일터에서 겪는 문제들 그런 걸 좀 봐왔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더 자기가 독립적이고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꼭 영어 공부에 투자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호주에 꼭 오셔서 한번 꼭 살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호주는 정말 땅이 넓고 광활한 자연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 재밌거든요.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됐든. 그리고 해외에서 살면 좋은 점이 좀 더 자기가 뭔가를 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인정을 해주고 자기한테 기회가 많이 와요. 그런 점이죠. 그리고 또 자기 가치관도 바뀌게 돼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랑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랑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꼭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어권에 호주에 살고 있으면 영어가 필수잖아요. 좀 더 호주 오지인들과 교류를 하려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모던 패밀리라고 그 미국 코미디 시리즈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거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계속 따라하고 그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하고. 호주에 있을 때는 또 이제 The IT Crowd라고 영국 코미디 시리즈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영어 공부를 했죠. 표현 받아줬고 그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영어로 언어를 바꾸고 넷플릭스도 영어로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계속 쓰고 접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영어를 이렇게 배운 걸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제 언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남자친구랑 호주에서 잘 지내고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나중에는 테이프로 간호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새 차를 사서 여행 실컷 다니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제가 예전에 살던 쉐어하우스에서 만났어요. 집이 너무 오래되고 막 무너질 것 같아서 빨리 짐 싸고 나가야지 하고 한 10개월 정도 살았다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 말을 하려고 했거든. 나 집 옮길 거야. 잘 있어. 잘 지내.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난 네가 좋은데 나랑 사귈래? 그래서 좀 귀엽더라고요. 저보다 10살 많은데 이제 골드코스트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 비치에서 해변에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뭐 사귀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뒤로 계속 쭉 지내고 있어요. 사귄 지는 한 2년 좀 넘었어요. 꿈이요? 여행 가는 거예요. 호주 전체를 여행하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도 케어즈도 저는 가고 싶고, 저 위에 아름다운 곳 뭐지 카카두 내셔널 파크 거기 유명한데 거기도 가보고 싶고, 문화 체험도 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호주란 제2의 고향, 그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